자,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날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큰 타이틀은 소수 나누기, 소수 알아보기라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 정리한 친구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잠깐만 음소거 한번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도 식혜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혜 1.2리터를 0.4리터짜리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컵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 분수의 나눗셈에서 풀었던 문제들과 완전히 똑같은데요.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이 숫자가 분수라는 점에서 달랐었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막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식혜가 뭐 예를 들어서 너흰 적지 마세요. 8분의 6리터 있을 때 이거를 뭐 8분의 2리터짜리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컵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했을 때 전체 1리터를 그리고 이걸 8등분을 해가지고 덜어내는 모습까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분수가 아니라 누구의 나눗셈을 배울 것이다. 소수. 맞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찬이님 여기까지 정리되면 정리됐다고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본다고 했었죠.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식혜 1.2리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식혜 1.2리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혜. 여러분은 식혜 1.2리터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 같아요? 일단은 2리터를 그리고 음. 그거를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1리터를 나타낸 다음에 각각을 10등분 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10칸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위에 쪽 2칸을 색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분수에서 썼던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구나.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2리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아직은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가 1리터, 여기가 2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을 지금 10등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선은 2등분 했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도 아이고 잠깐만. 우선 아래쪽은 10등분 나타냈고 위쪽도 10등분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민정님 말로는 아래쪽 10칸을 모두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은 몇 칸 색칠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색칠하고. 2칸이요. 알았어요. 여기 다 색칠하고 여기까지 2칸 색칠하면 이게 1.2라는 거죠? 자, 나머지 네.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방법. 그러면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지 알아보려면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식혜는 그렸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려주면 돼요? 0.4리터짜리 컵. 맞아요. 컵을 그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전체 2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곧바로 0.4리터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옆에 그림에 비춰서. 자, 옆에 그림에서 몇 칸 따오면 돼요? 4칸. 그래. 하나, 둘, 셋, 네 칸. 너희는 아직 그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우선 되는지 한번 봐보게. 그러면 이 사이즈네. 이 사이즈로 선생님 가져와 볼게요. 하나. 얘들아 2개만 그려도 될까? 아니요. 더 그러면은 그려볼까요? 컵이 넘쳐 흘러요. 알았어요. 그러면 몇 개 그리면 될까요?
개. 3개? 알았어요. 3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옮겨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담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도 다른 색깔로 나타낼게요. 지금 몇 칸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네 칸. 4칸씩 아, 네 옮기면 돼. 칸씩?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4칸. 하나, 둘, 셋, 4칸. 4칸 맞지? 옮겼다고 합시다. 이 색깔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4칸. 하나, 둘, 오, 마침 딱 맞네요.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4칸 해서 너희들 말처럼 옮겼어요. 그러면 친구들 답은 몇이에요? 3컵이 돼야. 네, 답은 3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민정님 말대로 나타내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원리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2의 의미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씁시다. 자, 1.2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0.1짜리가 12개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확실히 1학기 때 배워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 자, 0.1짜리 조각이 12개 있는 것.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의미도 같이 정리해주고 싶어요? 0.4의 의미도 같이 정리해 갖고 싶어요. 땡큐. 이거는요? 0.1 얘도 마찬가지로? 조각이 4조각, 그렇지. 4개가 있는 거. 그렇지. 그러면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4조각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이 0.1짜리 조각이 4개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0.1짜리 조각이 4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식. 몇 나누기 몇? 1.1 나누기 0.4. 그렇지. 1.2 나누기 0.4인데요. 우선은 1.2라고 하는 게 0.1짜리가 몇 개 있는 것? 12개 있는 것. 그렇지. 잠깐만. 0.1짜리가 12개 있는 것이니까 0.1 곱하기 10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거랑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0.4는 0.1? 곱하기 4. 옳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몇 나누기 몇이랑 같아요? 12 나누기 4와 같아요. 옳지.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풀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정부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민정님이 설명해줬던 그 방법대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맨 처음에 뭐부터 그려주자? 2리터부터 그렸어요. 그렇지. 2리터부터 그려주자. 2리터를 그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주자? 각각 10등분한다. 오, 우선은 절반으로 잘라주자. 절반으로 잘라주면은 여기까지네요. 절반으로 잘라주자. 그 다음에 각각을 유림님 말처럼 각각을 몇 등분? 10등분. 10등분. 각각을 10등분 하자. 왜냐면은 왜 각각을 10등분 해야 되냐면은 이 1.2라고 하는 것을 분수로 바꾸면 얼마니까? 1과 10분의 2. 그래요. 1과 10분의 2. 다시 말해서 10분의 12니까 지금 분모가 10인 것을 보고 전체 2를 10등분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등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찬이님은 여기까지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아까처럼. 잠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려줘야겠네요. 지금 0.4짜리 컵을 그리는데 0.4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0.1짜리 조각이 4개 있는 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혹시 여기 안 그린 친구들은 그려주도록 합시다. 왜냐면 4조각을 옮긴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은 지우고 이번에는 풀이 과정 2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직 다 못 썼는데. 아, 정말요? 잠깐만요. 어쩜 좋지? 잠깐만. 어허, 잠깐만요. 네, 정리하도록 하세요. 나 윤서가 안 썼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미안하다잉. 안 돼요. 어허. 아니, 네, 기다릴게요. 자, 다시 지우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변환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리터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오케이, 우비님 들어왔네요. 얘들아, 1리터는 몇 밀리리터인지 혹시 알아요? 100ml. 아, 100이에요? 또? 혹시 100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러면 있잖아. 우리 그 학교에서 먹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 이렇게 먹잖아. 얘가 혹시 몇 밀리리터인지는 알아요? 400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큰 걸 마시지 않는다고. 이거 200ml예요. 그러면 있잖아, 이거 2리터야? 우리 우유를 2리터나 마셔요? 1000ml. 땡큐. 맞습니다. 우리 2리터나 우유를 하루에 다 마시지는 않고요. 이거는 1리터는 100ml가 아니라 1000ml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유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1리터가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그 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아니,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물 1.5리터 마시기 막 이런 미션을 세워두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1리터의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리터는 우리가 마시는 그 우유를 5개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배부르겠지. 자, 그러면 안 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혜의 잠깐만, 이 색깔이 아니지. 식혜의 양부터 한번 단위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 몇 나누기 몇이었어요? 11.2리터 나누기 0.4리터. 아니, 여기 소수인데 지금 12리터가 아닌데? 1.2 나누기 1.2리터 나누기 0.4. 그래요. 1.2리터 나누기 0.4리터였어요. 자, 그러면 1.2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고요. 0.4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 메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리터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그러면 1.2에다가 몇 곱해주면 될까요? 1000. 곱하기 1000. 1000 해주면 되겠죠? 훌륭합니다. 그러면 1000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0을 좀 이렇게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소수점을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곱하기 1000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세 옳지 3칸 하나 둘 셋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줄 거예요? 1200ml. 그렇지 1200ml가 되겠죠?
그러면 0.4리터도 똑같아요. 0.4리터는 너희가 스스로 한번 나타내어 볼래요? 여기 아래에다가 풀이도 꼭 쓰시고요. 풀이 선생님이 따로 안 써드릴 테니까 스스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0.4에다가도 몇을 곱해주면 돼요? 1000. 옳지. 1000을 곱해주면 되죠. 자,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400ml. 그렇죠. 400ml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리터 나누기 0.4리터는 몇 나누기 몇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1200 나누기 400. 옳지. 1200ml 나누기 400ml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풀 줄 알죠?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그냥 따둬주면 돼요. 자, 답이 얼마가 나와요? 3. 그렇지. 3이 나와요. 혹시 이거 잘 풀 줄 모르는 친구들은 오른쪽에다가 이 풀이도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면 400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3개. 3컵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님 다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한번 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1.2를 몇 자리 조각 몇 개가 모인 것으로 보았죠? 0.1짜리 조각이 12개 모인 것으로 봤어요. 그렇지. 0.4는 0.1짜리 조각이 4개 모인 것과 같은 것이라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1.2 나누기 0.4를 어떻게 풀 수가 있었죠? 몇 나누기 몇으로 풀었죠? 12 나누기 4로 풀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방법에서는 단위 변환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리터 나누기 0.4리터를 몇 밀리리터로 바꿔서 풀어보았죠? 1200ml랑 400ml. 그렇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 옆쪽에다가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모 나누기 세모라고 하는 식이 아니야. 다른 예를 가지고 오자. 그냥 몇 나누기 몇으로 가져올까? 수학책에서 하나 우선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고 있어 보세요. 4.2 나누기 2. 아, 잠깐만. 4.2 나누기 2? 안 돼. 왜냐면 여기 이 단어는 소수 나누기 소수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12.5 나누기 0.5. 아, 그걸 할까요? 땡큐. 주율아, 너가 뭐라고 말했는데 우선 아까 전에 1.5 나누기 0.5라고 말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이걸로 합시다. 우선은 더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자, 12.5 나누기 0.5도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12.5 나누기 0.5에서 곱하기 양쪽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줄 수 있을까? 10. 10. 옳지. 곱하기 10을 해주면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우리가 바꿔서 풀 수 있습니다. 자, 12.5 나누기 5는 몇 나누기 몇이랑도 같아져요? 125. 그렇지. 나누기 5. 5랑도 같아져요. 자, 그러면 이 양쪽에다가 혹시 곱하기 100을 해도 돼요? 네. 네, 똑같이 100을 해주는 거면 돼요. 한쪽에만 100을 해주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12.5에다가 곱하기 10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1250. 그렇지. 그 다음에 0.5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500. 500? 맞아요? 50. 그렇죠. 50이지.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풀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소수 나누기 소수는 이거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풀 수 있음. 분수의 나눗셈이랑 똑같구먼. 그치? 이렇게 정리합시다. 멈추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찬이님 다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래쪽에다가 풀이 과정 3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지우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요. 자, 또 세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1.2 나누기 0.4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 알려주세요. 우리 첫 번째 풀이 과정과 두 번째 풀이 과정에서는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소수를 뭘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분수? 그렇지, 겸아. 분수로 바꿔볼 수 있겠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세로셈식부터 먼저 계산을 해버리도록 합시다. 이게 풀이 과정 1, 2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1.2 나누기 0.4라고 하고 아래쪽에다가 세로셈식으로 해결하기 라고 정리하고 세로셈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0.4. 자, 이거를 세로셈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쌤이 이거 예전에 소수의 나눗셈 할 때도 똑같이 알려줬던 방법이죠. 소수점을 뒤로 한 칸씩 밀어가지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 그렇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결국에 몇 나누기 몇이랑 똑같아져요? 12 나누기 4. 그렇지. 12 나누기 4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풀려면 여기다가 점을 붙여주면 더 좋겠죠? 왜냐면 0.4 나누기 3이 1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되는데요. 세로셈식에서도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을까? 자연수로 바꾸어 계산. 그렇지.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1.2라고 안 써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근데 금방 끝낼 것 같아요. 이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나죠. 이렇게 푸니까.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풀이과정 3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풀이과정 4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썼대요? 네,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풀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풀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소수 나누기 소수를? 분수. 그렇지. 그래서 옆쪽에다가 적어주세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분수 나누기 분수. 분수로 바꾸어 풀기.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선생님이 예전에 소수의 의미 배울 때 알려드렸었는데, 자, 소수점 아래의 자리값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1.2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의 자리값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1 뒤에 0이 한 개 붙습니다. 요렇게요. 0.4도 마찬가지죠. 소수점 뒤에 자리값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 뒤에 0이 하나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쓰지 말고 알아맞혀 보세요. 6.25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소수점 뒤에 자리값이 몇 개일까요? 100이요. 두 개.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주율님 말대로 분모가 1 뒤에 0이 두 개가 붙어서 100이 됩니다. 위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수를 분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얘도 똑같게 되겠지? 그대로 10분의 몇과 같습니까? 1.2는? 12, 그렇지. 0.4는? 10분의 4. 자, 그래. 근데 우리 바로 전 단원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분수의 나눗셈을 먼저 배운 거야, 얘들아. 분수의 나눗셈을 알아야지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10분의 12 나누기 10분의 4는 몇 나누기 몇일까요? 12 나누기 4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옳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 나누기 소수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는 이 원리는 어떤 식에서든 이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풀이 과정으로 모두 다 끝났어요. 정리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끈이 30.6cm가 있는데요. 이 끈을 0.6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자른 조각이 얼마만큼 나오게 되는지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물어본 건데요. 이 문제 식혜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 알겠죠? 처음 있었던 양을 몇씩 나누어 담는 것과 몇씩 자르는 거는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두 문제 남았나요? 네? 이거 몇 문제까지 하나요? 첫 번째 이 문제는 지금 네 문제라고 수업 시작할 때 알려드렸었네요. 근데 첫 번째 새로운 페이지에 써요? 크게 상관없어요. 이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풀었던 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30.6 그리고 0.6인데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먼저 소수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30.6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다 정리합시다. 30.6의 의미. 그러면 30.6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자리 조각이 몇 개 있는 것과 같을까? 0.1짜리 조각이 306개 있는 것. 땡큐. 그 다음에 0.6의 의미는 몇 자리 조각이 몇 개 있는 것과 같을까요? 0.1짜리 조각이 6개 있는 것. 땡큐. 그러면 선생님이 306개를 모두 다 그리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리라고 하면 나쁘죠. 자, 그러면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정리할게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몇 나누기 몇이니까 30.6 나누기 0.6. 그렇지. 30.6 나누기 0.6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6이라고 하는 것은 0.1짜리 조각이 306개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할까요? 자, 30.6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괄호 열고 0.1 곱하기 306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 자, 같은 방식으로 0.6도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은 0.1 곱하기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이것은 결국 몇 나누기 몇과 같다. 306 나누기 6과 같다. 땡큐. 다시 말해서 끈 30.6cm를 0.6cm씩 자른다고 하는 것은 조각이 306개가 있을 때 이것을 6개씩 묶어서 한 바구니에다가 담을 때 몇 바구니가 나오게 되는가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306 나누기 6 이거는 세 자릿수 나눗셈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죠? 답은 얼마가 나오게 돼요? 51. 51. 단위는 뭘까?
센티미터. 센티미터, 이 큰일 날 사람들이구먼. 센티미터 네. 아니에요. 밀리미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데? 네. 이렇게 네. 자른 조각이 몇 개인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답은 개 혹은 조각입니다. 51조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소수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자연수로 바꿔서 푼 방법이었습니다. 왼쪽에 아래쪽에다가 정리하도록 하세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푼 방법이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되면 되었다고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과정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풀이 과정 2라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위 변환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위 변환, 단위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cm는 몇 밀리미터라고 배웠어요? 10밀리미터. 이거 기억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어떤 사물을 보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고 했었어요. 잘하는 사물을 보면은 더 기억을 하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0.6 나누기 0.6을 풀려고 해요. 너희는 잠깐만 기다려. 단위를 적어야겠다. 30.6cm 나누기 0.6cm 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다 적어주세요. 30.6cm는 몇 밀리미터일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30.6에다가 곱하기 10. 옳지.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0.6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306mm. 그래, 306mm야. 그러면 306mm라고 적고, 그러면 0.6cm도 똑같이 하면 되죠. 0.6cm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10을 6mm. 곱해주면 그렇지. 6mm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6 나누기 0.6은 몇 나누기 몇과 같다라는 거예요. 306mm 나누기 6. 그렇지. 306 나누기 6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51이 나올 거야. 단위는 밀리미터? 개 아님 조각. 그렇지. 개 아니면 조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 정리되면 알려주세요. 자, 풀이 과정 3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풀이 과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법은 세로셈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30.6 나누기 0.6 이것을 세로셈식으로 풀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셈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30.6 나누기 0.6이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었어? 소수점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고 그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30.6 나누기 0.6은 몇 나누기 몇과 같아지게 돼요? 306 나누기 6. 306 나누기 6.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 자, 그러면 6, 5, 30, 6하고 6, 1은 6, 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되면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 과정 4라고 정리하세요. 자, 네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왼쪽에다 정리하세요. 소수 나누기 소수 이것을 분수 나누기 분수로 푸는 방법입니다.
바꾸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0.6 나누기 0.6. 뭐야, 아까랑 바꾸는 방식이 똑같겠구먼. 소수점 아래의 자리값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 0.6도 소수점 아래의 자리값이 하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분모가 몇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10이요. 10이 된다라고 그렇지. 설명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10이 돼요. 위에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했었지? 어이구, 06이라고 쓰면 안 되고 6이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10분의 306 나누기 10분의 6은 몇 나누기 몇과 같다? 306 나누기 6. 땡큐. 306 나누기 6과 같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두 번째 문제도 다 해결을 마쳤습니다. 확실히 원리를 한번 배우고 나니까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더 빨리 풀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 되면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마쳤죠? 그래서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풀이 과정을 총 4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어떤 풀이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하지 않고 설명만 들으세요. 자,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우선 이 소수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소수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소수의 의미를 살펴보라는 것은 1.25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먼저 그 다음에는 0.05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1.25 나누기 0.05를 그 의미에 입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훨씬 더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풀면 되죠? 뭘 바꾸는 방식? 단위요. 그렇지. 단위 변환입니다. 단위 변환인데요.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자, 1m는 몇 센티미터게? 100cm. 100cm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힌트를 드리자면 1.25 나누기 0.05m 이것을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세 번째. 풀이 과정 세 번째는 어떻게 푸는 방법이었죠? 세로셈으로 나타내어서 푸는 방법. 그렇지. 세로셈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역시 자연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 원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풀이 방법은 뭐였어요? 분수로. 분수의 그렇지.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렇지. 소수 나누기 소수를 분수 나누기 분수. 하나만 분수로 바꾸면 안 되고 나누는 수하고 나누어지는 수를 모두 다 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일, 이것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클래스팅에다가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위쪽에 정리했던 이 두 문제 있죠? 식혜 문제랑 끝 문제. 이거는 개인 카톡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방금 힌트를 알려드렸던 이 끝 문제 있죠? 세 번째 끝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금 팁으로 알려드린 이 정리 내용은 선생님이 카카오톡에다가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반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